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신의 한수는 지난 8월 달부터 매일매일 조국 관련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검찰이 조국을 전방위로 숨 쉴 틈 없이 압박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김정기TV 김정기 박사님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국 수사 정말 깁니다. 그래도 그 의혹부터 이제는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하루하루가 보람되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3개월 가까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언론이 보도 강도를 급격하게 줄여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관심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국 대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시키는 걸로 끝낼 거는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조국 가족 일가의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몸통이었기 때문에 결국 조국을 윤석열 검찰이 구속시키는 것까지는 봐야 그래도 3개월 동안 우리가 3개월 동안 정치가, 경제가, 외교가, 안보가 실종된 상태에서 암흑시대를 살았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게 지금 정경심 이 교수가 이래저래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하면 아프다. 그 다음에 소환조사 받으면 모르겠다로 일관하고 그러니까 구속 전에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갔고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20여일간 계속해서 이 조사에 불응하고 조사에 나가서도 모르쇠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조국 일가가 명백하게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 방해죄가 성립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글쎄요. 뒤에 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백이 어딜까요? 백이라고 한다면은 한 군데밖에 없지 않나요? 청와대죠. 그렇죠. 청와대 문재인의 백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이 조국을 사퇴시킬 때 속으로 울었다고요.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느껴졌고 그리고 조국을 마치 검찰개혁의 그 희생자처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순교자로 만들어달라는 메시지를 생산을 한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받아가지고 그 작업에 충실하고 나아가서는 촛불 집회 세력들이 조국을 수호하면서 지금 거의 그들 진영에서는 반은 순교자가 돼 있다니까요. 이 백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봐도 범죄 집단인데 그렇죠. 지금 저쪽에서는 무슨 제도 안에 불공정 되게 어려운 말을 쓰고 있잖아요. 공정 불공정은 이미 논의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공정을 거창하게 이야기했으나 보니까 공정이 아니고 불법의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공정했느냐가 아니고 지금은 불법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지금 11개나 지금 드러났는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이 조국을 소환조사까지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건 11월 11일 날 연장한 10일까지 채우게 되면 이제 정경심이 이제 구속에서 풀려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서는 결국 그 기소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재판에 붙여지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렇죠. 물론 좀 불편하죠. 강도가 좀 낮겠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런 수사 방해 때문에 윤석열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돌파구로 생각한 게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했던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렇죠. 청와대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가 조국 그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은 아직까지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고 조국 그 금융계좌에 대한 제한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아니고요. 조국하고 정경심하고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만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계좌를 전방위적으로 다 훑는 게 아니고 제한적인 금융 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에요. 추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큰 건을 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는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그 101 경비단 ATM기에서 9회에 걸쳐서 5천만 원을 송금을 해주잖아요. 예. 이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5천만 원이 WFM 주식을 차명으로 6억을 매입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6억이라는 게 원래는 8억 4천짜리를 2억 4천 싸게 헐값으로 매입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공무원의 뇌물죄 성립은 이제 이 대가성이거든요. 예. 근데 대가성이라는 게 사실 코링커피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네. 예, 2017년 9월 달에 인수해서 2017년 11월 달에 한 2, 3개월 운영하다가 폐쇄시키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차액을 수십억은 봤어요. 아, 그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리고 12월 달에 민정수석이 그림 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장관의 입을 빌려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잖아요. 아,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수직하강이 됐단 말이에요. 이야. 그러면 금전적 이득을 얼마를 받겠습니까? 엄청나게 본 거죠. 사실은 네. 뭐 그때 수십 배의 이득을 안 받았어도 네. 계속 끌고 갔으면은 망할 회사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사전에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100%입니다. 민정수석 조국이 그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비트코인 강풍이니까 여기서 거의 다 조율 다 했어요. 예. 박상기는 그냥 얼굴 마담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보가 흘러나갔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대가로 2억 4천을 싸게 헐값 매입을 했으니까 명백하게 공직자의 뇌물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크다. 이게 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무시무시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이재수 사령관은 되게 의인이죠. 예, 예. 근데 또 다른 재수가 있더라고요. 유재수라고. 하죠. 유재수라고 있어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자리인데요. 이게 되게 센 자리입니다. 아, 그런가요? 금융권에 소위 말해서 시중은행이나 이런 그 CEO들 있잖아요. 꼼짝 못하는 자리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붙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금융국장 시절에 이 고위공직자의 권력을 휘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민정수석실 사찰에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결국은 징계를 해야 되는데 네. 조국이 징계를 무마한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그 당시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잖아요. 예. 민정수석이었고 또 한편이거든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잘 케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아니 징계하거나 아니면 엇벗고 나가야 할 사람을 한 계급, 1계급을 더 특진시켜가지고 부산광역시의 경제부시장 1급이거든요.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헤치면은 몸통은 조국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일어났던 것이 뇌물죄,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예. 직권남용죄가 되고 또 한 가지 차명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직접적인 투자잖아요. 왜냐하면 정경심이 조국하고 경제공동체라면은, 그리고 조국이 5억을 보탰다면은 예. 알고서 인지를 하고서 직접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투자법 위반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무기명 주식이 8억이 있다는 사실을 누락을 시켰어요. 예. 민정수석이 차관급 고위공직자인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을 했거든요. 8억을 재산 신고 누락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혐의점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예. 그래서 정경심 내지는 이 사람들 가지고 포위 공격해서 이 조국을 소환 조사를 서두르려고 하다가 좀 차질이 생기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가게 하고 네. 민정수석실 시절의 조국을 쪼아가지고 또 한 번 성부수를 던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조국 사태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주시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그 강도 조절인데요. 윤석열이 제가 볼 때 요즘 좀 사면초가인 것 같아요. 상당히 예.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느닷없이 세월호 이 특수단을 구성해서 강도 높은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나의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문재인한테 이거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한테도 선물을 주면서 조금 한편으로는 따독거리죠.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한교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윤석열 검찰이 이 한교안한테 확실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죠. 처음 시작은 쫙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서는 결론은 한교안이 혐의점이 없었다라고 갈 가능성이 거의 100%죠.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윤석열 검찰 힘내라 하고 우리 자유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박수를 좀 쳐줘야 됩니다. 되게 어렵고요. 또 이 청와대 가가지고 어쨌건 면대면 미팅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겉으로는 안 드러났겠지만은 속으로는 셈법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볼 일인데 어쨌건 조국 수사가 생각보다 난항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 예, 여러 가지로 정말 전략이 뛰어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사모펀드 문제만 있겠지, 아니면 자녀의 인턴 얘기만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유재수, 윤규근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조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경심은요, 꼬리입니다. 꼬리도 아닙니다. 깃털입니다. 그리고 조국이 꼬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몸통은 어딜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기 TV 요즘 정말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으로 재밌는 내용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수 요즘 노란 딱지 때문에 힘듭니다. 예, 광고 수입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뉴스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1877-1477로 정기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자발적 구독료 계좌로 송금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저희 아침 뉴스, 저녁 뉴스 할 때 외국에 계신 분들은 슈퍼챗으로 예전처럼 계속 후원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